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연도 초에,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지났죠. 몇 달 전에 아이랑 나눴던 대화가 되게 인상 깊었던 일이 있어서 그걸 좀 여러분이랑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가 고민이 있었고 저랑 얘기를 한 후에 그 고민이 해결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딱 이루어져가지고 되게 얘기해드리기 좋은 그런 사례가 될 것 같더라고요. 언제였냐면 아마 학기 초였을 거예요. 지금 저희 아이가 지금 중2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제가 중2예요. 이러면 어이구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2는 그만큼 이제 중2병이라고 말할 만큼 이제 사춘기 막 이제 그 한가운데 있을 때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시니까 그날은 제가 차를 태우고 아이 학교 등교를 이제 시켜주는 라이딩을 해주는 길이었거든요.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너무 오버띵킹 하는 것 같아. 제가 그 얘기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 오거나 하면은 저한테 이제 자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랬어. 하소연 보통 많이 하죠. 좋았던 일은 그냥 지나가고 이제 하소연들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오버띵킹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약간 힘들다라는 표현인데 그게 뭔 말인지 이제 저는 아이랑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얼추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요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이런저런 생각 이러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이가 이렇게 아무 말도 없으면 막 꼬치꼬치 캐묻고 싶지 않으세요? 무슨 생각이야? 무슨 생각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생각이 많으면 그게 다 네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 좀 그만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조언을 하고 싶고 충고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이한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다 그냥 잔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조언은 그 사람한테 멘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뭔가 말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조언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멘토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충고를 한다? 그거는 이제 귀뚱으로도 안 듣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언이 들어가려면 이미 그 사람한테 내가 멘토의 위치에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 위치에 돼 있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막, 조언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잘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코치코치 캐묻진 않고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가 고민인지 알기만 해도 좀 편해질 때가 있더라.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했더니 아이가 처음엔 대답이 없어서 더 이상 이제 캐묻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왜냐면 나는 어떤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아이한테 막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도 그 씨앗이 심겼으면 어떤 한 문장, 어떤 한 영감을 이렇게 딱 받았으면 그게 숙성되고 자기 것으로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너가 뭘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바라봐봐. 라는 뜻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아이가 아무 말도 없길래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또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아이 몫이니까.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한 1분 정도 있으니까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내가 친구를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하는 거일까봐 좀 고민이야. 내가 친구한테 가면을 쓰고 있는 걸까봐 걱정이야. 왜냐면 난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는 너무 편하고 스스럼 없이 대하는데 중학교 요번에 올라가고 만난 친구들한테는 어떤 반응을 할 때 하나하나가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웃는 것도 가짜 웃음일까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아이가
자신의 고민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성숙한 자세예요. 우리 어른들도 이거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 저도 저 자신한테 그냥 매몰돼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감정에 휩쓸려 있을 때, 고민에 휩쓸려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는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냥 그 에고에 휩싸인 그 자체가 아니라 좀 더 큰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런 말을 해주는데 저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이런 게 고민이야 라고 말했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의 고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런 자아 성찰. 지금 15? 중학교 2학년이면 15 맞나? 15밖에 안 됐는데 저런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저 나이 때 남자 사귀면 어떻게 남자를 사귀어야 되나, 어떻게 꼬시나, 아니면 어떻게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놀아볼까, 막 껴서 어떻게 저 무리에 껴볼까, 정말 그런 생각밖에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런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 사회적인 정체성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나이 때 되게 자연스러운 고민이에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너 무슨 그런 생각까지 해? 너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너 쓸데없는 고민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학교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이를테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사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신의 사회. 자신에게 중요한 관계들.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란 테두리를 넘어서서 이제 이런 사회들이 막 생기잖아요. 뭐, 친구들, 이성 친구, 뭐, 선생님, 이런 자기한테 중요한 그런 관계들이 더 넓어지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나이고, 그러니까 그런 페르소나, 가면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게 보여졌으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렇게 보여야겠다, 이런 이제 가면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쁘게 보면 가식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인 거죠. 어른들이 보면 애기들은 정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고민하지 않잖아요. 막 마트 바닥에 드러눕고 막 뒹굴거리고 막 울고불고 난리 치다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막 내숭도 떨고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건데, 너무 멋진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사람은 어른이 되면 누구나 그런 때와 장소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 그리고 그 가면을 내가 쓴지도 모르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살면 그건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썼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선택에 따라서 쓰고 벗고 할 수 있다면 그건 되게 건강한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워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를 또 막 충고나 조언처럼 하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나는 이런 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야, 너 멋있다. 너는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고 싶구나. 저는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 나이 때 그냥 완전 막 가식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았거든요. 근데 아이는 자신의 본 모습을 잃고 싶지 않은 거, 친구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야, 너 멋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멋있다. 엄마는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면을 쓰고 살거든. 엄마는 집에서만 편하게 이렇게 막
살고 나가면은 이 가면 썼다 저 가면 썼다 막 갈아 끼거든. 근데 엄마는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 그래, 너 멋있다. 근데 가면 좀 쓰고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좀 둘러서 저의 경험으로 둘러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등교하는 길에 그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뭐 막 얘기를 물어보곤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며칠 뒤에 둘이 단둘이 있을 때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나 그 문제가 이제 편해졌어. 내가 뭘 고민하는지 알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며칠 만에 아이가 이제 소화가 된 거죠. 이 경험에서 제가 참 멋있었던 게 아이가 이렇게 되게 저는 정말 작은 어떤 씨앗만 준 거란 말이에요. 어떤 생각의 씨앗. 조금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진다. 생각이 많은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거 나쁘게 비춰줄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나쁘게 비춰주지 않고 제가 되게 멋있다고 말해줬잖아요. 근데 그 정말 멋있어서 멋있다고 말해준 거거든요. 제가 가짜로 그렇게 포장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근데 아이도 자신에 대한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선의에서 나온 그 고민이구나. 그리고 가면을 써도 되는 거구나. 아이가 그걸 소화하고 흡수하는 그 과정에서 그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요즘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사춘기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사춘기라는 단어가 허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부모가 이렇게 적절하게 잘 지도하고 관계가 아주 좋은 경우에 아이들이 거의 사춘기를 겪지 않는 걸 많이 봤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저희 아이를 보면서 이거 사춘기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개념일 수도 있겠다. 실제로는 그냥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1인분의 존중을 받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아이 때는 못했던 거. 근데 이제는 컸기 때문에 이거 부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간에 딱 사람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되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쯤 되면 생각이 좀 깊어져요. 되게 애기 같아 보여도 생각이 깊어지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그래서 모두 다 1인분의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존중받아야 되는 인격체라는 거죠. 물론 경험적으로는 좀 미숙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경험이 많죠. 부모가. 하지만 아이들도 자신의 경험을 하고 실수도 하고 부딪혀 보면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함부로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막 조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실수를 하는 걸 좀 지켜봐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도 지금 뭐 40대라고 하지만 60대, 70대인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보기에는 우리도 미숙하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시킨 대로 내가 지금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실수하면서 살 권리가 있듯이 아이들도 10대지만 자신의 삶의 여정을 실수하며 살아갈 이제 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세요?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저는 누가 마법사가 나타나서 네 과거를 내가 바꿔줄게. 어딜 바꿔줄까? 했을 때 저는 바꾸고 싶은 과거가 없어요. 그냥 저의 모든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다 되게 소중하고 다 되게 감사해요. 막 흑역사고, 내가 그 새끼랑 왜 사귀었지? 그런 놈이랑 내가 왜 사귀었을까 싶은 그런 경험도 있어도 그치만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 남편을 만난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가정을 이루고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모습이 충분히 괜찮고 감사하기 때문에 저의 과거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실수하면서 멋지게 그렇게 성장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하나 참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아이를 믿어주고 지켜봐 주는 게 또 더 큰 사랑이 아닐까. 정말 배려 깊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안녕.